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 10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다가 현재는 소폭 상승을 다시 했는데요. 하락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관련해서 미국 거시경제 이슈 두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서서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판결을 한 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명령을 공포했던 근거는 국제비상경제법이라는 것인데요. 연방법원이 그것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증가시키고 또 불필요한 지출을 감소하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상호 관세가 막히게 되면 세수는 감소하는데 또 미국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오늘 항소를 한 것처럼 트럼프는 어떻게든 상호 관세가 가능하게끔 해당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아마 그것에 대한 시나리오도 현재 모색을 하고 있을 텐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는 국가 명령권을 발동시키거나 혹은 상호 관세의 문제를 개별 관세의 문제로 푸는 방법 등을 함께 모색하면서 현재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 시장에 이번 연방법원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이겠죠. 투자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사법적인 결정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만큼 상식적으로만 보아도 우리의 경제 주체들, 생산자나 소비자나 미래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역협상 대상국들도 연방법원의 판결에 근거해서 협상을 계속해서 연기해 보려고 하겠죠. 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시장이 불확실성이 만연하니 투자를 유보하거나 혹은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산을 매도하면서 암호화폐 같은 투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이 공개한 5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신중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CME 패치에 의하면 9월에나 가서야 25p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마저도 큰 확률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금리 동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그만큼 연준이나 시장 예상이나 통화 정책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인데요. 금리 인하라는 것은 일단 미국의 이자 부담률을 완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투자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투자 시장이 통화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 가능성이 아주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시장 예상치나 또 FOMC 위원들의 발언을 보았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한편으로는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증가하지 않을까, 상호 관세가 작동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꺾이지 않을까,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할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현재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연준이 지금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짚어드리면서 암호화폐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미국의 관세를 둘러싸고 보여지고 있는 불안정성은 비트코인의 위세를 더 높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뜩이나 최근에 비트코인이 드디어 안전자산으로 도입한 것 같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많이 보여졌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일본 국채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시기와 비트코인 신고가 시점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분석과 함께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이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들로 불리는 미국과 일본의 국채를 대신하는 위험 회피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 에너지 솔루션 기업 비보파워가 XRP 중심의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식 3호 발행으로 1.21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비보파워가 세계 최초 XRP 중심 재무 전략의 발표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이번 투자를 주도했다고 하는 만큼 XRP의 가치에 신념을 둔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SEC의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미국 SEC가 위즈덤 트리의 XRP 현물 ETF 제안에 대한 공식 검토를 다음 단계로 진입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SEC는 해당 ETF가 증권거래법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공공의견 수렴에 돌입했고 240일 이내에 이 제안에 대해서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미국 SEC가 단지 XRP 현물 ETF 신청서만 접수하고 승인 기간만 계속 연장한 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번에는 실제 검토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SEC가 XRP 현물 ETF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는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오히려 XRP 현물 ETF를 승인함으로써 미국 SEC의 리플 소송 종료에 대한 의지와 근거를 토레스 판사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AUSD가 디파이 대출 플랫폼 오일러 파이낸스에 새롭게 상장되면서 이를 통해서 RAUSD가 담보나 대출 예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직접 활용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사용자의 접근 경로가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리플 RAUSD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클의 IPO 공모주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그리고 블랙록이 매수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랙록의 경우는 공모주의 10%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지원을 받고 IPO를 진행하는 서클에 맞춰 스테이블 코인의 후발주자 리플이 어떻게 그것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지 그 비전을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투자자분들에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